첫 번째 검문 대상은 좀 저로서는 좀 쓰린데, 좀 원내 대표, 정점식 원내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전 왜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점식 원내 대표가 또 언론 인터뷰 나가서 뭐 국민정당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받지 말든가 약간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니까 국민정당이 되어야지 당원들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한참 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장덕 대표가 완전 그 대척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원 중심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아침 뉴스가 막 투톱이 뭐 정면 충돌했다 이런 취지로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일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우선 정면 충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정점식의 주장이 워낙 논리가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나름 정치학을 하고 정당을 공부한 박사 아닙니까? 네. 정당과 관련된 모든 정당 정치론 교과서 예. 뭐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점식의 말은 이건 그냥 말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할 수 네. 없이 제가 이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정당 정치를 인정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정치 활동의 기본 조직이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이 정당 활동의 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네.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맞습니다.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정당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 중에 일부를 떼서 네. 정당 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당 보조금을 아무 정당한테 막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총선을 통해서 네.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확보한 정당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원외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헌법 정신과 정당법 정신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정당은 국민정당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원 중심이냐 아니냐는 건 국민정당을 얘기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이 정당 국고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정당은 다 국민정당이에요. 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정당이고 네. 또 어떤 정당도 국민과 따라가겠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표를 받아야 되는 다 거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 의석까지 냈으니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당들 중에 눈사람 만들 때 보면 예. 처음에 이제 눈덩이를 돌릴 때 요 코아 있잖아요. 핵심 알갱이.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좀 굴러가다가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부서지잖아요. 요걸 단단하게 만들거든. 맞습니다. 요걸 코아라 그래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보정을 받는 여러 정당들 중에 네. 이 코아 핵심이 단단한 정당이 있고 핵심이 없어서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부실한 정당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핵심이 단단한 정당 이게 주로 좌파 정당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이게 그 책임당원, 그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뭐 무슨 통진당, 진보당 여기는 막 그냥 목숨 걸고 있는 코아 그렇죠. 당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있으니까 저 통진당은 헌재에 의해서 해산까지 됐음에도 그 잔존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진보당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아가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파 정당은 예전부터 이 코아가 좀 부실했어요. 예. 그래서 당이 뭐 분당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갑자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다른 당 막 창당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들과 체제 수호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정당이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단단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원 주권 정당이에요. 네. 이 당원이 그 코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코아가 단단하게 뭉치면 거기에 옆에 소극적 지지층도 모이고 중도층들도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당원 주권 정당을 통해서 더 단단한 국민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정점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원 중심 정당 따로 있고 국민정당 따로 있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 자꾸 얘기하면 국민정당이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도 반납해야 돼.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대학교 1학년 정외과 적어도 정외과 학생이면 2학년에서 정당론 배우거든요. 정당론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아, 우리 박사님이 굉장히 고급지게 또 설명을. 그러니까 이 너무 해주셨어요. 고급져가지고 제가 좀 싸구려로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듣자마자 아니 그럼 기업이 세제 혜택 받고 기업 보조금 받으면 그런 기업도 뭐 국민들한테 다 기여해야 되고 다 반납해야 되나? 황당한 소리. 아니 뭐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 지원금 보조금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단체들도 정권 친화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고 언론도 정부 집행 광고로 운영되는데 그럼 언론도 정권 견제하면 안 되고 그럼 그 회사가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야 삼성 너네 지원금 받잖아. 왜 주주들 말만 들어? 국민들 말 들어야지.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읽혀서 아니 왜 이미 정당 운영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 받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정당 운영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왜 이게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이 마치 괴리된 것처럼 갈라치기를 하실까? 일단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일단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럼 본인은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가 되는가가 좀 일단 물음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이 난 국민들 인기 많다. 당원들한테만 매달리지 마라 하시면은 제가 끄덕끄덕 할 텐데 저 이건 폄훼 의미가 없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TK에서 정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저 경남 통영. 거기 우리 당원분들 제일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예. 너무 고성 박사님께서 이걸 너무 이론으로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예. 정점식이 우쭐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버를 했네. 고급지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 과연 그 정점식 수준이 따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정말 어디에도 고금에서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런 관치 정당을 저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마치 돈이 나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치 그런데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나 정당 제도는 정당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당연히 같은 정치적 가치를 함께하는 결사체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국민이라는 모호한 가치를 둬가지고서는 이걸 갖다 국민의 가치에 맞추고 국민의 요구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돈 들어왔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왜 스스로 정당의 자율성을 구속시키는 표현을 쓰시는지 좀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점식 씨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정당 정치가 구현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확인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당 체제가 사실은 일당이라면 가능하죠. 어디 예. 중국이나 그렇죠. 뭐 그렇죠. 북한처럼 네. 그런 곳에서나 가능한 제도를 갖다가 감히 이 자유민주주의 그 우파 정당에 이걸 이식하려고 한다? 뭐 착각이 대단하다고 근데 또 이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박사님, 저희 양당제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면은 우리 국민의 한 40%는 어쨌거나 민주당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은 저희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다 국민이시니까 저희가 민주당 노선 따라가야 한다고도 저는 좀 읽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지지율이 역전돼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정점식이가 그냥 이 정당을 잘 몰라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 설명을 했지만 예. 사실은 정점식 발언의 이면에 있는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네. 어디 감히 평당원 따위가 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아하. 권한을 뺏으려고 그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맞습니다, 방패로 맞습니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강화를 하고 싶다. 예, 말은 국민정당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보여줘 왔고 또 지금도 보이고 있는 행태. 국회의원들이 당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하.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나가라 그러면 아무리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라도 쫓겨나야만이 되는 네. 이런 구조를 이자들이 상정하고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운영이 돼 온 우리 자유우파 정당의 그 아주
참 천박한 민낯을 정점식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네.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제 와서 이것도 좀 떠올라요. 한동훈 씨가 그 자꾸 국민 눈높이 네. 분리할 때마다 자꾸 국민이 어쩌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참 방패를 세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체가 없는 여론을 가지고 마치 내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는 우리 박사님 설명처럼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내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국민을 참칭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칭. 이번에 좀 원내대표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부적절한 그러니까 발언 아닌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당원 주권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네. 당의 주요 결정을 당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결정이 그럼 그동안 누가 해왔는 결정인지를 잘 보세요. 네. 우리가 국민하지만 국민이 무슨 당의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 예.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었다니까.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과도 지배 구조가 다 해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당신들 손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을 내놔. 이제 네. 당원들한테 돌려줘.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자기네 밥그릇 찾기 위해서 정점식이 같은 자가 아하. 지금 나서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전 또 드는 것이 애초에 본인들이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당원 중심주의 얘기하겠죠. 약간 쉼포도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쉼포도야.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중요해라고 약간 환상을 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정작 그 우리가 정권을 잡고 약간 당내 주류 의원들이 당심을 등에 업고 막 조직 선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분들 다 당심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때는 당원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당심이 장독 대표한테 돌아서 버리니까 민심이 중요하다. 국민정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심포도론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네요. 아유,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출 권력은 네,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원 권력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와의 1대1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가 지지했던 대통령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들과 손잡고 등에 칼을 찌른 배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유승민이가 당 패배시켜 놓고서 그 짓을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때는 한동훈이가 당을 패배시키고서 그 짓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선출 권력이 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들을 탄핵시킨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근데 당원들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논설의 수준이 지조선일보가 주말 동안 또 그런 논설을 했더라고요. 그 뭐 북갑 유권자들이 우스운가. 근데 북갑 지역구 육갑을 제가 하는 뭐 건 잘 그렇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씨가 뭐 한 어. 4만 표 얻었나요? 아니 뭐 4만 표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100만 당원 선택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정통성을 부여받을 때 그 숫자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정통성을 부여받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왜 그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는 무시하고 왜 당심은 무시하냐? 이런 물음표가 또 들어요. 예. 참 저는 이 전체적인 네. 기괴해요. 대한민국의 이 수구 정치인들이 네. 단체로 맛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국민이에요. 네. 자기들이 국민을 다 대표하고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모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전부 다 위임해서 서로 뽑고 서로 밀어주는 네. 이게 고차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통성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의
진정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걸 보호하고 어떻게든 수호를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전혀 없이 자신들이 조직 선거로 그동안 해왔던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유튜브로 대표되는 네.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당원 의사가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그냥 까부수겠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저는 정점식의 그 단순한 그 수구파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언론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거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처음에 탄핵 깃발을 들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의장 족벌 언론들 조중동이 탄핵에 앞장섰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족벌 언론들 조중동의 말을 안 듣거든요. 맞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음.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뉴미디어 시대를 선언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올드미디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박탈당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조중동 입장에서는 네. 지긋던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이 쫙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장동혁 대표 빼고 네. 몇몇 의원 몇몇 최고위원들 빼고 조선일보 사주가 부른다. 아마 한 달에 달려가서 넙죽 절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부른다, 정치부장이 부른다 그러면 막 싸들고 가서 예, 접대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중동 족벌 언론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다루는 거는 그야말로 애들 장난치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 이게 장동혁이 말을 안 들어. 네. 자기네 손아귀 안 들어와. 윤석열 대통령도 손아귀 안 들어온다고 탄핵시켜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탄핵시켜버렸는데 장동혁 따위가 어디 감히 우리한테 덤벼. 아하. 어딜 버텨. 라고 하는 심사가 여기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해서 벌써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장동혁을 길들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왜 실패했냐? 당원이 지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족벌 언론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이 시대의 퇴물이 됐다는 것을 자인해야 돼. 네.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언론으로라도 좀 봐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네. 그 사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저도 사실 웬만하면 저도 대변인 직함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을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얘기 좀 직접 네, 해주세요. 좀 글을 읽을 좀 값어치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북갑 주민들의 뭐 여론이 우습나 그러면서 뭐 한동훈 복당 안 시킨다고 막 징징징징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선일보 논리대로면은 이재명도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범죄 혐의 저희가 다 공소 취소해주고 지워줘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언제부터 지지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좀 민주적 정통성과 또 범죄 행위, 법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어떤 분리되는 개념인 건데 야 한동훈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북갑의 몇만 표를 또 가져다 쓰고 당대표 공격할 때는 또 100만 당신들도 또 민심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고 정작 또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또 비판하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지금 논리를 쓰니까 제가 사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우리 논설위원님들께 좀 일침을 하고 싶습니다. 좀 수준을 높이셔야 뭐 신문 인터뷰 요새 많이 안 한다고 또 막 뭐라고 또 막 하소연을 하는 것 같던데 좀 인터뷰할 가치가 있는 신문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중동을 비롯한 재래식 제가 박사님 말씀을 네. 딱 들으니까 정리가 딱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 재래식 언론의 선택은 항상 국민의 선택과 어긋난다. 그렇죠. 예, 좀 그렇게 결론 네. 지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자꾸 대주주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당원들이 대주주다. 네. 이렇게 그거 간단합니다. 예. 조중동이 키웠던 자들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이준석이, 한동훈이, 한동훈 유승민이, 네. 김무성이 전부 다 이것들 키웠잖아요. 전부 다 국민들이 싫어요. 그리고 조중동이 맞네요. 죽였던 사람들, 예.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아하. 딱 정확히 이게 가르마가 타진이네요. 네, 예. 결국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 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